2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것은 한 2시간에 걸쳐가지고 덴시티 매트릭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자, 덴시티 매트릭스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은 트레이스를 했을 때 그 1이 나와야 된다는 것과, 이거는 그냥 덴시티 매트릭스 정의 자체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질이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성질에 의해서 파지티브 오퍼레이터의 그 조건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두 가지 만족하는 거였고,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임의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그 덴시티 매트릭스, 어떤 매트릭스를 찾으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매트릭스 자체가 현재 어떤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이 강의의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얘기하는 퓨어 스테이트, 그 힐버트 스페이스의 하나의 벡터 형태로 나타내는 그런 스테이트를 저희가 그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배웠는데, 거기서 약간 추가적인 확률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 하나의 그 퓨어 스테이트만 존재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덴시티 매트릭스인 걸 들여왔고, 근데 거꾸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탱글드 스테이트, 그런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만약에 두 개의 스테이트가 서로 얽혀 있는데, 근데 이 중에 일부만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 아니면 좀 더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면, 저희가 관심 있는 어떤 물리 시스템이 여기 있는데, 이 물리 시스템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인바이러먼트, 뭐 꼭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꼭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예로 여기 있는 어떤 큐빅과 저기 달나라에 있는 또 다른 큐빅 간에 얽혀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 제가 달나라 쪽에 대한 어떤 그 관측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걸 전혀 알 방법이 없을 경우에, 그때는 결국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큐빗에 대해서만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이 큐빗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는 그 툴이 일종의 덴시티 매트릭스 나오는 일반적인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보는 대부분의 양자 스테이트들은 오히려 믹스드 스테이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 임의에 뭐 원자가 하나 있는데, 뭐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 원자 하나를 따로 컨트롤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이 원자 하나에만 관심 있지만, 이 원자가 그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인터랙션 하는 거를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랑 어떤 인터랙션 하는 걸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제가 관심 있는 시스템과 나머지 인바이러먼트 간에 얽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제가 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양자 상태를 기술하고 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믹스드 스테이트로 나타나고, 그러면은 덴시티 매트릭스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양자역학들 책에 보면은 아예 양자역학의 기본 그 공리를 처음부터 덴시티 매트릭스 위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모든 성질들을 기술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덴시티 매트릭스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공리들을 새롭게 다시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덴시티 매트릭스라는 포맷은, 수학적 툴은 퓨어 스테이트까지 다 포함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그 힐버트 스페이스 내의 벡터로 나타나는 양자 상태는 사실 믹스드 스테이트의 개념은 수학적으로 잘 다루기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덴시티 매트릭스가 훨씬 더 파워풀한 툴이라고 할 수 있고, 대신에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덴시티 매트릭스가 나타내는 각각의 의미를 좀 아는 게 필요한데, 일단 이 시간에서, 그러니까 한 학기 강의에서는 그 모든 성질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이 정도의 인트로덕션만 하고,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덴시티 매트릭스 딱 만들어 줬는데, 이 스테이트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퓨어 스테이트냐 아니면 믹스드 스테이트냐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덴시티 매트릭스 형태로 주어졌다면 걔를 그냥 제곱을 한 다음에 트레이스를 구해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덴시티 매트릭스 자체는 트레이스가 항상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데, 이게 퓨어 스테이트냐 아니면 믹스드 스테이트냐에 따라서 걔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를 구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었고, 그걸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 그래서 이게 그 덴시티 매트릭스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어떤 덴시티 매트릭스 형태를 보면은 덴시티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가능한 퓨어 스테이트들이 쫙 리스트가 있을 때, 각각의 그 퓨어 스테이트들이 일어날 확률의 개념을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내면은 결국에 나타나는 형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트레이스가 1인 파지티브 오퍼레이터가 나오고, 그러니까 파지티브 매트릭스가 나오니까, 그럼 거꾸로 얘를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의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보통 앙상블이라고 부르죠. 뭐 이런 뭐 어떤 경우에는 무슨 스테이트가 뭐 50%의 확률, 다른 스테이트가 50%의 확률, 뭐 그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어디는 한 세 가지의 다른 세 가지의 다른 퓨어 스테이트가 뭐 30%, 30%, 뭐 40% 그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걔네들을 나중에 다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은 똑같은 덴시티 매트릭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누가 좀 더 정확한 것이냐, 아니면은 누가 좀 안 좋은 것이냐, 누가 좋은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여전히 같은 덴시티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냐 했을 때 그렇진 않다. 걔네들 간에는 결국엔 저희가 약간 노멀라이즈된 그 퓨어 스테이트를 정의를 해주면 그러니까 걔네들 간에는 유니터리 릴레이션은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관계는 있지만, 하지만 거기서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기서 너무 뭐 예를 들면은 그 덴시티 매트릭스,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니까 얘는 허미션 오퍼레이터기도 하고, 그럼 아이겐 벡터들을 쫙 구해가지고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그 퓨어 스테이트,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앙상블이 다른 종류의 앙상블보다 더 낫냐? 그런 건 없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약간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저희가 덴시티 매트릭스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오히려 리듀스드 덴시티 매트릭스였죠. 그리고 그 리듀스드 덴시티 매트릭스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어떤 입자가 있고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다른 입자들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건 하나의 요 입자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애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하는 게 나머지 애들을 파셜 트레이스를 가지고 트레이스 아웃을 시켜버리면은, 그럼 걔네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정보는 다 없어지는데 여전히 걔네들의 존재로 인해서 생겼던 어떤 확률 분포 같은 건 남아있겠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요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만 기술할 때는 나머지 애들은 일종의 확률 분포로서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라고 했었고요. 그게 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덴시티 매트릭스라는, 그러니까 믹스 스테이트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입자들은 다 하나의 완벽한 퓨어 스테이트로 사실은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뭔가 어떤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기 뭐 달나라에 있는 다른 입자들의 어떤 양자 상태까지 일일이 고려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 일부만 떼다 보고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파티클이 저 멀리 있는 파티클하고 얽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전체를 전체를 그 덴시티 매트릭스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없는 애들을 다 지우기 위해서 파셜 트레이스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파셜 트레이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남아있는 스테이트가 퓨어 스테이트의 덴시티 매트릭스가 나타나면은 그럼 제일 좋은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그 IBM-Q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그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했을 때 그때 소개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NISQ, Noisy Intermediate Scale Quantum System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했을 때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관심 있는 이 시스템 아니면 저희가 만들어낸 어떤 그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는데 여기는 큐빗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하고 꼭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딴 데 저 멀리 있는 애들하고 얽히는지 해서, 그래서 얘가 그 더 이상 퓨어 스테이트로 나타나지 못하고 믹스드 스테이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하나는 얘들을 최대한 퓨어 스테이트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그 방법으로 배웠던 게 뭐냐면 그 퀀텀 에러 커렉션 코드를 적용해서 얘가 중간에 점점 에러가 들어온다더라도 걔네들을 중간에 신드롬을 측정해서 거꾸로 걔네들을 퓨어 스테이트로 만드는 과정, 그거를 일종의 저희가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거를 보통 그렇게 만들어진 컴퓨터를 보통은 유니버설 퀀텀 컴퓨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 또 다른 방법은 그 이 큐빗들이 어차피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그러니까 얽히는 거를 아니면 인터랙션하는 걸 완벽하게 차단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상황을 인정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노이즈할 거야. 그러면은 얘를 다룰 방법은 결국에는 그 파셜 트레이스를 써가지고 나머지 애들 다 지워버리고 현재 남아있는 애들을 믹스드 스테이트로 다루는 방법이 또 다른 거겠죠. 그렇게 하는 어프로치가 일종의 NISQ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ISQ 어널리시스를 할 때는 오히려 그 퓨어 스테이트로 가지고는 어널리시스를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쇼어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뭐 제가 따로 증명은 안 하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 모든 포멀리즘을 생각했을 때 거기 뭔가 에러가 들어가면 중간에 측정값들이 막 엉망이 되고 그럴 테니까 왠지 걔네들은 퓨어 스테이트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어프로치가 있고, 또 다른 어프로치는 일단 얘네들은 노이즈하니까 그럼 얘네들은 다 믹스드 스테이트로 나타날 건데, 물론 믹스드 스테이트가 완전히 완전히 랜덤 넘버 같은 그런 믹스드 스테이트면 의미가 없고, 그거보다는 원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앤데, 그럼 타겟이 있는데 그 타겟하고 상대적으로 꽤 가까운, 그 완벽하게 100% 일치하진 않겠지만 상당히 가까운, 그 나중에 이런 일치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피델리티라는 개념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긴 할 텐데, 일단은 아직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트와 가까운 그런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그렇지만 노이즈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다룰 수 있는 툴은 일종의 믹스 스테이트 그리고 덴시티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런 양자 컴퓨터에서도 뭔가 기존의 고전 컴퓨터가 하기 어려운 계산을 할 수 있을까를 찾는 게 NISQ에 관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그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노이즈하다. 그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Reduced Density Matrix 이런 포맷을 보면서 여기서 되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처음에 전체 상태는 퓨어 스테이트인데, 근데 우리가 파셜 트레이스를 했을 때 그때는 보니까 얘가 믹스드 스테이트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걔네들을 인탱글드 스테이트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인탱글드 스테이트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걸 일종의 인탱글드 스테이트의 정의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오늘 지금 그러니까 오늘 주로 다룰 방법, 그러니까 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슈밋 디컴포지션이라고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과연 얘네들을 인탱글 스테이트냐 아니면은 퓨어 스테이트냐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탱글드 스테이트와 퓨어 스테이트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인탱글 스테이트는 좀 말을 주의하긴 해야겠네요. 일단 퓨어 스테이트와 인탱글 스테이트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인탱글드 스테이트와 세퍼러블 스테이트라는 거를 구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는 다음 페이지에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어떤 양자 상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을 때 2개 이상의 파티클에 대한, 아니면 2개 이상의 큐빗에 대한 어떤 양자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을 때 얘가 인탱글 돼 있냐 아니면은 인탱글 돼 있지 않느냐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 외에도 오늘 얘기하는 방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힐버트 스페이스의 벡터 스페이스 개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적절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개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런 믹스드 스테이트를 가지고 아니면 리듀스 덴시티 매트릭스를 써보니까 결국에는 퀀텀 텔레포테이션이 절대로 우리가 퀀텀 텔레포테이션의 프로토콜은 이렇게 되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두 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스테이션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인탱글된 페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말로 전달하고 싶은, 텔레포트하고 싶은 제3의 큐빗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의 큐빗을 여기로 보내기 위해서 이쪽 로컬에서 따로 벨 베이시스 메저먼트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벨 베이시스 메저먼트를 하는 순간에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스테이트의 많은 정보, 뭐 예를 들면은 원래 스테이트가 알파 0 더하기 베타 1 같은 그런 스테이트였으면 그 알파 베타라는 개수가 여기 있는 스테이트 앞에 다 붙는 것처럼 보이니까 왠지 많은 정보가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얘네들 다 트레이스 아웃 시켜버리고 얘에 대한 퀀텀 스테이트만 따져보면은 걔는 완전히 믹스드 스테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믹스드 스테이트에다가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완벽한 랜덤 스테이트인 거죠. 0과 1이 무조건 50%가 나와야 되는.
원래 처음에는 얘가 알파와 베타가 알파가 30, 그 다음에 베타가 70%의 그런 확률,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30%, 베타 제곱이 70%인 그런 상태였을지라도 막상 여기서 우리가 측정해보면 얘는 0과 1이 그냥 무조건 50대 50으로 나오는 완벽한 랜덤 스테이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봐도 절대로 이런 양자 얽힘 가지고 그 정보의 전달을 빛보다 빠르긴 할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상태를 다시 복원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어떤 값을 측정했는지에 대한 그런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여기로 전달해서 거기서 이거를 보정을 해줘야지만 원래 상태가 살아나는 거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요렇게만, 그러니까 여기만 측정했다고 해서 여기에는 전혀 어떤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없다라는 게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가면은, 좀 앞에 말이 좀 길었는데, 자, 오늘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할 게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여기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여기에 어떤 큐빗이 있을 거고, 근데 꼭 반드시 큐빗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임의의 어떤 양자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양자 상태가 예를 들면은 이런 1벡터랑 2라는 이런 베이시스로 이루어진 그런 애고, 그 다음에 여기도 꼭 똑같이 생길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1, 2 이런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로 이루어진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얘네들의 양자 상태를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제일 그냥 쉬운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psi1일 경우에 얘가 A라는 애가 1스테이트에 있고 B라는 애가 2스테이트에 있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애들은 우리가 퓨어 스테이트, 당연히 퓨어 스테이트인데, 이건 퓨어 스테이트인데, 근데 얘를 우리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탱글 돼 있냐 안 돼 있냐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답은 금방 할 수 있죠. 얘네들은 사실 2라는 애가 어떤 값이 측정이 되든 꼭 이런 애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알파 1b 더하기 베타 2b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얘가 무슨 다른 상태로 바뀐다 하더라도 얘 상태는 얘와는 독립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얘네 둘이 두 개가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로 나타나는데 그냥 텐서 프로덕트 하나로만 나타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얘에 대한 측정 아니면 얘에 대한 어떤 조작 같은 게 여기 있는 큐빗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은 그냥 세퍼레이션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런 스테이트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퍼러블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네들이 두 개의 벡터의 그러니까 전체 양자 상태가 두 개의 벡터의 프로덕트 형태로 그러니까 곱 형태, 프로덕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덕트 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저희가 또 다르게 제일 많이 다루는 스테이트가 이런 스테이트였죠. 예를 들면 이런 스테이트가 주어졌다. 여기 노멀라이즈는 알아서 한다고 치고, 자, 이럴 경우에는 저희는 얘는 완벽하게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얽혀 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예를 들면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와 여기를 측정했을 때 어떤 강한 코릴레이션이 나타나는 그런 측정 결과가 나온다든지 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저희가 인탱글드 스테이트라는 이름하에 많이 배웠습니다. 자, 문제는 예를 들면은 자,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런 애를 좀 더 넣어볼까요? 자, 이런 애를 제가 넣었다. 그럼 얘는 세퍼러블 스테이트인가요? 아니면 인탱글 스테이트인가요?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좀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이런 애를 썼다. 자, 얘는 세퍼러블 스테이트인가요? 인탱글 스테이트인가요? 이 앞에 그냥 다 노멀라이즈는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 경우에는 이게 되겠죠? 말할 수 있나요? 자,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인탱글 스테이트인가요? 아니면은 세퍼러블 스테이트인가요? 자, 이거는 그나마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앞에 여기 뭐 노멀라이즈 일단 빼면은 잠깐 신경 안 쓰면은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묶을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예, 요거였습니다. 예. 이거면은, 자, 이렇게 묶으면은 저희가 얘를 다시,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가 이제 그 공통이니까 다시 1a 더하기 2a 곱하기 1b 곱하기라고 말하면 안 되죠. 텐서 프로덕트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러면은 얘는 이제 뭐라고 보이나요? 얘는 세퍼러블 스테이트로 보이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얘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요 안에 꼭 사용하는 베이시스가 이런 베이시스가 아니라 새로운 베이시스로 나타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1 더하기 2짜리가 존재하는 거고 뭐 여기는 뭐 1-2짜리 같은 애가 존재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2가 존재할 거고 여기에 뭐 제가 마이너스로 하면은 사실 이쪽이었겠죠. 예, 여기에 뭐 이런 애로 1-2 같은 애가 존재했겠죠. 얘는 정확하게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예, 그래서 뭐 얘를 제가 새로운 1상태 A의 1상태 얘를 A의 두 번째 그러니까 새로운 베이시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새로운 B에 대한 베이시스 그 다음에 얘 역시도 걔랑 직교하는 새로운 B에 대한 베이시스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면 그러면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뭐 인탱글인지 아니면 세퍼러블 스테이트인지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제가 원래 있던 베이시스를 다른 베이시스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베이시스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좀 적절한 베이시스를 찾아주니까 이제는 얘를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갑자기. 자,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얘는 아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런 정의에 의해서 얘네들은 세퍼러블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딱 스테이트만 주면은 사실은 얘가 세퍼러블 스테이트인지 인탱글 스테이트인지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좀 더 예를 들어, 자, 그럼 방금 얘가 플러스일 때 그 인탱글 세퍼러블 스테이트였으니까 뭐 요거 부호나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 자,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 보시면 아마 얘는 세퍼러블 스테이트가 아니라 인탱글 스테이트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좀 더 약간은 좀 더 복잡해 보이는 문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2를 하고 요것도 여기를 플러스 2로 할게요. 자, 이런 스테이트 얘는 세퍼러블일까요? 아니면은 인탱글일까요?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가 인탱글이라는 거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엔 아까 했던 이런 전략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뭔가 제가 새로운 베이시스를 찾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베이시스를 찾았을 때 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지 여러분들이 얘가 인탱글 스테이트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새로운 베이시스를 찾아서 예를 들면 뭔가 얘랑은 좀 다른 어떤 새로운 베이시스를 쭉 찾은 다음에 얘를 1A 그 다음에 얘를 2A라고 부르는 이런 베이시스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A, 2B라는 베이시스가 새로 나왔는데 이러한 베이시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1A, 1B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A, 2B 요와 같은 형태로 제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뭔가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그러니까 베이시스 변환을 통해서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로 쫙 뽑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뭐라고 부를 건가요? 얘는 인탱글 스테이트라고 부르겠죠. 만약에 여기서 했는데 얘네들이 비율이 똑같지는 않고 둘 다 0은 아닌데 뭔가 비율이 약간 다르다. 자, 이거는 인탱글 스테이트라고 부를까요? 아닐까요? 얘도 인탱글 스테이트입니다. 얘도 지난번에 했던 그런 코릴레이션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그 해보시면은 얘들은 인탱글 스테이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예로 그냥 직접 측정을 해봐도 얘가 A가 1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도 B가 1이 나와야 되고 여기가 2가 나오면 여기도 무조건 2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봤던 그런 인탱글드 스테이트의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베이시스에서 뭔가 새로운 베이시스를 찾아가지고 완벽하게 여기 있는 애랑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베이시스 하나랑은 항상 하나만 대응이 되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두 개의 그 큐빅들이 그 텐서 프로덕트의 합으로 나타날 텐데 그 각각의 텐서 프로덕트에 들어가는 A에서 나온 베이시스 벡터, 그 다음에 B에서 나온 베이시스 벡터가 여기 그 다음 항에는 절대로 재활용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나왔으면 여기는 1 이외에 다른 애만 나와야 되고 여기도 1이 나왔으면 여기도 1 이외에 다른 애가 나오도록 계속 그런 식으로 한 번 이상은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전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직 뭐 처음 보면 이게 감이 없을 텐데 그러면 좀 더 그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제가 새로운 거를 정의를 하나 할게요. 자, 요 11 앞에 붙는 요 개수를 제가 C11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11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여기가 11이니까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를 사실은 요 개수 안에 제가 요거를 아까는 이게 앞에 개수들이 다 111이었으니까 크기가 11이었으니까 얘를 4로 했지만 지금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쭉 하면은 10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될 거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노멀라이즈가 됐으니까 제가 요 텀 그러니까 요 텐서 프로덕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C11이라고 부를 텐데 그럼 정확한 얘의 값은 그 루트 10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애도 또 붙여보면 얘는 C12라고 제가 부르면 그럼 마이너스 1 오버 루트 10 이렇게 되고 얘에 대해서는 C21은 그러면 얘도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애도 C22라고 부르면은 그러면은 루트 10분의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제가 여기는 일단 처음 쓸 때는 거의 아무런 생각 없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전략을 가지고 썼던 게 뭐냐면 그 얘들을 이제 뭘로 사용할 거냐면 그 행렬의 컴포넌트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새로운 그 행렬을 정의를 하는데 행렬의 각각의 원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2x2 매트릭스면은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들어가는 애를 얘로 넣고 자, 이거를 어차피 얘들을 다 쓰면은 결국에는 앞에 이게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해버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1행 2열이니까 1행 2열은 마이너스 1, 요 앞에 요거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2행 1열은 얘를 가져다 쓰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행 2열은 얘가 되겠네요. 자, 이런 행렬로 제가 이걸 썼습니다. 되게 뜬금없이 보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제가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제가 이거를 어떤 새로운 베이시스를 써가지고 다시 쫙 전개를 했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얘가 그 새로운 베이시스를 써서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얘가 1A랑 1B 그 다음에 얘랑 뭐 앞에 뭐가 곱해지겠죠?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1A랑 그 다음에 2B 이런 애랑 또 2A랑 1B 여기 뭐가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 2A랑 2B 앞에 뭐가 있는 일반적인 이런 형태가 나올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요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요런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요항과 요항은 무조건 0이 되도록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뭔가 새로운 그 얘를 D11 그다음에 얘를 D12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새로운 이런 D라는 행렬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서로 크로스된 텀
이런 애들이 무조건 0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뭔가 0이 아닌, 그러니까 0이 아닌 어떤 값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예, 뭐 이 값이 같을 필요도 전혀 없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뭔가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은 거죠? 다이아고널. 자, 여기서 뭔가 약간 감이 오는 게 있나요? 어떤 행렬이 주어졌는데 그 행렬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바꾸는 거, 그거랑 뭐 연관됐던 생각이 뭐가 있었죠? 아이겐 벡터. 만약에 저희가 그러니까 요 행렬 자체도 어떤 주어진 베이시스의 행렬 표현, 그러니까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든 애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 행렬이 예를 들면은 지금 보면 얘가 딱 허미션이네요. 허미션이면은 그러면 무슨 얘기가 있죠? 아이겐 벡터, 그러니까 허미션의 제일 중요한 성질이 아이겐 벡터는 실수이고, 그리고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어떻다? 직교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직교하는 아이겐 벡터들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걔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적용하면은 그럼 얘가 이런 다이아고널 형태의 어떤 새로운 매트릭스로 변환이 된다라는 게 저희가 이 수업의 거의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수업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그러니까 예전 세 번째가 네 번째 강의에서 했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를 잠깐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가 뭐였냐면, 저희가 궁금한 거는 임의 어떤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행렬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근데 그게 그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도 개념은 주어진 베이시스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이 원래 그러니까 어떤 베이시스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좀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지금 얘가 허미션이 나왔으니까 뭐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일부러 허미션이 나오도록 얘네들을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요렇게 만들어지는 행렬은 뭐 굳이 허미션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는 바로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요 개념을 그냥 행렬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의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어떤 모양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나타난 요 레프레젠테이션 대신에 다른 형태의 베이시스를 잡아서 걔를 나타내면은, 그러면 똑같은 어떤 오퍼레이터를 뭐 다이아고널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래 주어진 어떤 베이시스가 있고 새로 어떻게 찾은 베이스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찾을 거냐면, 주어진 행렬이 허미션이니까 얘에 대한 아이겐 벡터들을 먼저 찾고, 그 아이겐 벡터들을 새로운 베이시스로 하는,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하는 그런 행렬을 찾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요 행렬과 요 행렬 간에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있냐면, 저희가 적절하게 요런 U라는 행렬을 잘만 찾으면은, 그럼 얘는 형태가 새로운 어떤 매트릭스가 원래 매트릭스에 비해서 이렇게 양쪽에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곱해지는데, 앞에 U 대거가 곱해지고 뒤에 U가 곱해지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요 양변에 왼쪽에다가 U를 곱하면, 그러면 U와 U 대거는 만나서 서로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없어지고, 요 앞에는 요 왼쪽에는 U가 붙겠죠. 그리고 이 전체에 오른쪽에 다시 U 대거를 해주면 이젠 얘네들이 서로 캔슬되고, 대신에 얘 쪽에 U 대거가 붙어서 다른 관계식은 뭐냐면, U는 새로운 매트릭스의 양변에 U와 U 대거를 곱해주는
이런 형태로도 분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방법은 이 두 번째 형태인 걸 사용할 텐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새로운 어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만들 거고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얘가 허미션이기 때문에 보장이 된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양쪽에 어떤 그 U 대거 그 다음에 U라는 애가 곱해지도록 해주는 이런 U를 찾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U는 어떻게 저희가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 U라는 애는 다음과 같이 그 새로 변환하고 싶어하는 매트릭스, 베이시스, 그 다음에 원래 베이시스 간에 이런 식의 조합을 만들고, 그러니까 원래 베이시스가 여기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1, 2, 그러니까 1, 2, 3, 4부터 n까지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베이시스가 로만자로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저희가 이거를 그냥 어떤 n번째를 나타낼 때는 대문자를 쓰냐 소문자를 쓰냐에 따라서 얘를 구분하기로 지난번에 했었죠. 그래서 여기 대문자로 쓴 거는 새로 변환될 그 베이시스, 그 다음에 여기 소문자로 쓴 애들은 그 원래 베이시스인데 같은 m이라는 그 알파벳을 쓴다는 얘기는 그 n번째, 그러니까 몇 번째를 나타내는 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그런 애들을 다 조합으로 만들어서 요런 요러한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면은 저희가 얘에 대해서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면 그리고 얘에 대해서 1부터 그 n차원일 경우에 n까지 다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얘를 실제로 요 베이시스에 대해서 그 행렬 표현, 그러니까 매트릭스 레프리젠테이션을 찾으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매트릭스가 결국에 여기서 사용되는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게 제가 그 당시에 그냥 대충 설명을 했지만 정확하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 수업을 하려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 저희가 일단 하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은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원래 주어진 이런 매트릭스가 있는데 얘를 다음과 같이 먼저 이게 허미션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다이아고널 형태가 나오도록 양면에 이렇게 유니테리 두 개를, 그러니까 같은 유니테리에 허미션 컨주게이션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저희가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요거는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를 그러니까 요거를 요런 형태로 만들려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아이겐벡터를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에 대한 아이겐밸류를 구해보면은 저희가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공식이 결국엔 디터미넌트에 그 다음에 요런 애가 주어졌을 때 얘에다 마이너스 람다 한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이런 람다를 찾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 근데 일단은 요거까지 있으면 좀 귀찮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먼저 람다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곱해주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구했냐면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요거를 써주면 2 람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람다 이런 형태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얘는 AD 마이너스 BC니까 AD는 2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람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따라서 람다는 2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해서 3 또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 또는 1이 나왔을 때 요거 각각에 대해서 그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 사실 근데 일단은 아이겐벡터를 먼저 구한 다음에 다시 얘를 복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되냐면 얘가 3일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3이니까 2-3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요것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한테 곱했을 때 어떤 x1, x2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그런 x1, x2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얘는 뭐 두 개 곱해보면은
x1 더하기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가 0이 되는 애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x1과 x1은 마이너스 x2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얘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그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얘를 노멀라이즈 된 아이겐벡터로 사용할 거니까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아이겐벡터를 저희가 찾았는데 새로운 아이겐벡터는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아이겐벡터를 제가 1이라고 쓸게요. 자, 1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다 노멀라이즈를 해준 이게 돼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이겐벡터를 찾았고요. 자, 두 번째 아이겐벡터는 두 번째 아이겐밸류 가지고 찾으면 되죠. 그래서 람다 이퀄 1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2-1이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해가지고 다시 얘를 또 곱했을 때 0이 되는 그런 벡터를 찾아보면은 얘는 x1, 그러니까 x1 마이너스 x2니까 x1 마이너스 x2가 0이 되기를 원하니까 x1과 x2가 이제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다시 또 11 같은 형태로 써보면은 얘를 그냥 11로 써보면은 그러면 사실은 얘에 해당되는 아이겐벡터는 그냥 11이 나오긴 하는데 주의해야 되는 건 얘네들도 노멀라이즈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노멀라이즈 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낸 아이겐벡터가 있는데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요 U를 찾아내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면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약간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추상화된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오퍼레이터를 특정한 베이시스에서 나타내는 거를 매트릭스 레프리젠테이션, 행렬 표현이라고 불렀고 이번에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베이시스에 대해서 열벡터로 나타내는 거를 그거 역시도 컬럼 벡터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레프리젠테이션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V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제가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오소노멀 베이시스에 대해서 열벡터로 레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열벡터 표현을 한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가 어떤 이런 열벡터 비슷한 애가 쭉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열벡터에는 첫 번째 컴포넌트, 두 번째 컴포넌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쭉 나오겠죠. 자, 얘들과 원래 이런 벡터들 간의 관계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럼 얘는 첫 번째 컴포넌트는 우리가 벡터가 주어졌을 때 걔에 대해서 오리지널 베이시스에 대한 첫 번째 베이시스를 내적을 하면서 구하면 요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베이시스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새로운 베이시스가 이런 두 개의 베이시스가 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n개가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얘 역시도 요거와 같이 칼럼 벡터 형태로 쭉 나타나는데 그럼 이때 각각의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 사실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저희가 이 새로 사용하려는 이 베이시스, 사실 이 베이시스 자체는 얘도 여전히 추상화된 어떤 벡터인데 그 벡터랑 이 벡터를 다시 원래 베이시스에서의 레프리젠테이션을 찾는 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여기는 얘와 얘는 둘 다 추상화된 어떤 벡터들인데 걔를 오히려 제가 오리지널 베이시스에 대해서 레프리젠테이션을 한 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난 요 형태는 새로운 베이시스, 1번 베이시스, 그러니까 로마자 1번 베이시스 아니면 로마자 2번 베이시스 얘들에 대해서 얘들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베이시스가 사용됐겠죠? 그 베이시스로 나타냈을 때 열벡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런 애들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과연 요런 U라는 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새로운 벡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까지 나타낸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였냐면 오리지널 베이시스에서
같은 벡터를 그러니까 추상화되어 있는 이 벡터 하나를 오리지널 베이시스에서 나타낼 때 그때 나타내는 컴포넌트들인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같은 벡터를 새로운 베이시스 요 베이시스에 대해서 쭉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베이시스로 나타내서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원래 주어졌는데 얘를 요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해서 뭔가 나타내면은 얘를 우리가 뭔가 이름을 불러야겠죠. 그래서 얘를 V1하고 대신에 프라임을 붙이고 얘도 V2 프라임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하냐? 뭐 되게 단순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벡터가 있으니까 이 벡터하고 새로 구한 이 베이시스 벡터를 내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요거 계산을 해보려면은 그 다음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원래 벡터에 대한 정보는 오리지널 베이시스에 대해서 정보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다가 completeness relatio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요 사이에다 집어넣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누구로 나타내냐면 오리지널 베이시스 요거로 나타나진 completeness relation을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합이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이 안에도 있지만 이게 밖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애들끼리 서로 다 내적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오른쪽 컴포넌트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컴포넌트는 뭐냐면 원래 컴포넌트죠. 그러니까 원래 벡터의 i번째 컴포넌트가 여기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오리지널 베이시스랑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바꾸려는 새로운 베이시스랑의 내적의 형태로 이렇게 곱해져서 얘네들의 한마디로 곱 형태가 나타나서 걔네들의 그러니까 곱을 다시 딱 이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요거도 일종의 K라는 인덱스와 I라는 인덱스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진 어떤 숫자들을 여기 이 벡터에 가까이 컴포넌트들한테 곱하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얘도 일종의 어떤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런 행렬을 저희가 W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W라는 행렬을 새로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요거는 저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 W라는 행렬의 K번째 행, I번째 열에 있는 컴포넌트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런 W라는 애랑 얘도 일종의 그러니까 행렬 형태니까 어떤 추상화된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레프리젠테이션이 될 텐데 그러면은 원래 오퍼레이터, 추상화된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정의해야지 요런 결과,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같은 결과를 찾아낼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게 아까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서 했던 유니터리 요거랑 거의 유사하게 하지만 얘의 정의와는 뭐가 달라지냐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캣 벡터가 새로운 베이시스, 그 다음에 브라 벡터가 오리지널 베이시스라면 그러면은 W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캣 벡터가 오리지널 베이시스 그 다음에 이 브라 벡터가 새로운 베이시스 이런 조합으로 얘네들의 합을 쭉 적으면은 그러면 저희는 W라는 행렬은 얘를 오리지널 베이시스에 대한 행렬 표현으로 나타낸 애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 행렬의 KI번째 어떤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K행 I열의 컴포넌트는 저희가 원래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니라 추상화된 오퍼레이터의 양쪽에 K번째 브라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I번째 캣을 내적을 해주면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컴포넌트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요 정의를 한번 넣어보면은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거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은 얘가 시그마가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안쪽으로 곱해지는 거죠. 자, 이때 곱해질 때 보면은 이제는 오리지널 베이시스 요 베이시스의 K번째랑 요 베이시스의 N번째가 서로 내적이 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내적이 되는 형태가 나타날 텐데 그거는 그냥 나타났고 대신에
K번째와 N번째가 서로 내적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 안 될 확률은 0이 안 될 경우는 언제냐? K와 M이 같을 때만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다 크로네커 델타로 표현한 거고, 크로네커 델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의 서메이션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의 룰은 뭐였냐면, 예, 크로네커 서메이션 안에 크로네커 델타가 포함되고 그 크로네커 델타 중에 하나의 인덱스가 요 서메이션의 인덱스와 같을 경우에는 결국에 그러니까 요 전체에 나타나는 M에 해당하는 모든 애를 다 K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요 서메이션 다 해봤자 대부분 다 0이 될 거고, 유일하게 M이 K 값과 같은 경우만 요 항이 1이 돼가지고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요거를 K로 바꾸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인 건 뭐 딴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W라는 애를 W라는 오퍼레이터를 요렇게 정의하면은, 그러면 저는 얘의 그러니까 매트릭스 레프리젠테이션에 해당하는 애로 이렇게 썼을 때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걸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뭐 별거 아니지만 그냥 예, 한번 그냥 쭉 예, 가본 것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이걸 W 대신에 아까 앞에 페이지처럼 U라는 형태로 보통은 정의하기 때문에, 그럼 U와 W의 관계가 뭐였냐면 U와 W는 서로 허미션 컨주게이션 관계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존재할 거고, 그 얘기는 저희가 요 U라는 애에,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요 앞에 페이지에서 나왔던 요 U라는 애의 행렬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의 요 U라는 거를 구하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저 U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시 보면은, U라는 애는 요런 오퍼레이터의 오리지널 베이시스에 대한 행렬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행렬 표현을 구하는 방법은 요 매트릭스의 i행 j번째 i행 j열을 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주어진 이 오퍼레이터의 양변에 ij를 곱하면 되고, 그럼 이걸 쭉 그대로 가보면은 아까와 유사하게 이제는 뭐냐면 이 새로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요 행렬의 J열의 i번째 컴포넌트는 누가 결정하냐면 요 벡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 벡터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봤듯이 요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되는 요 유니테리 매트릭스의 i번째 행 j번째 열의 컴포넌트는 결국엔 우리가 새로운 베이시스를 찾았는데, 이 새로운 베이시스를 오리지널 베이시스에 대해서 벡터 레프리젠테이션을 했을 때 얻어낸 요런 값들 있죠. 요런 값들로 열을 다 채워주면은 그러면 얘가 새로운 유니테리 오퍼레이터가 되는 유니테리 행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유니테리 변환 행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말로 하니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다시 전환을 해보면요. 예, 그러면은 아까 저 슬라이드에서 나온 결론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요런 애를,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베이시스가 뭔가 있었을 거고, 얘들 나타냈던 베이시스가 있고, 이거를 어떤 새로운 베이시스를 가지고 다시 나타낼 텐데, 그러니까 새로운 베이시스로 바꿔버릴 텐데, 그러니까 변환을 할 텐데, 걔네들이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아이겐 벡터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였고, 그럼 이럴 경우에 U에 대한 컴포넌트는, 그러니까 U라는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의 컴포넌트는 어디서 가져오면 되냐면, 저희가 새로 변환하려는 베이시스들의 이 컬럼 벡터들을 여기다 하나씩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루트 오브 2,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오버 죄송합니다. 막 섞어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나오니까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쭉 나오니까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도 요 밑에 있는 컴포넌트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앞에서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설명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U라는 애를 찾아내는 그냥 룰은 되게 간단합니다. 저희가 새로 변환하고 싶은 어떤 베이시스가 있을 때 이 베이시스를 일단 컬럼 벡터 형태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노멀라이즈를 먼저 시켜야겠죠. 노멀라이즈 된 상태에서 얘네들을 하나씩 그 열들을 채워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U라는 이 행렬을 찾은 게 되고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U라는 이렇게 새로 찾은 행렬이 이런 관계를 잘 만족시키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넣어보면은 자, 그리고 이때 또 동시에 찾을 수 있는 행렬이, 그러니까 이때 동시에 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거는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베이시스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에는 원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런 행렬을 다이아고널 행렬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이아고널 행렬은 일반적으로 아니라 항상 반드시 여기 있는 요 값들을 대각선 부분의 컴포넌트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여기서 약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얘네들을 딴 걸 안 썼는데 사실은 이게 행렬 자체가 원래는 이게 루트 10분의 1로 다 곱해졌었던 애겠죠. 그러면은 저걸 생각해 보면은 이 람다도 다 루트 10분의 1씩 곱해졌어야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표현은 루트 10분의 3이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루트 10분의 1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도 뭔가 바뀌어야 되나요? 얘들은 바뀔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요게 똑같이 적용되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다 루트 10분의 1씩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 물론 제가 요걸 새로 찾았으니까 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한데 그 경우에 여전히 요렇게 나온 애를 0으로 만드는 벡터를 찾았던 거니까 그런 조합은 요런 조합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루트 10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결과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요 D라는 애는 결국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두 가지 컴포넌트를 대각 성분으로 가지는 요런 애가 될 거고요. 요런 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렇게 만든 애랑 그 다음에 요렇게 찾은 애 얘네들 간에 요런 관계, 그러니까 얘네들을 요렇게 곱하면은 다시 C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다시 뭐를 할 거냐면 D라는 애랑 일단 U 대거를 곱했을 때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걸 곱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얘를 얘 대거를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얘들 다 컴플렉스 넘버가, 얘들 다 리얼 넘버니까 뭐 컴플렉스 넘버 고려할 필요 없고, 그러면은 얘는 앞에 어차피 이거 다 얘는 앞에 다 루트 10분의 1씩 붙은 거니까 얘는 루트 10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다 루트 2분의 1씩 붙은 거니까 뭐 이렇게 쓰면은 그럼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 둘이 하면은 루트 20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들 해보면은 같이 3, 0 그러니까 3 나오고 3 더하기 0이니까 또 3 나오고 얘는 해보면은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 요거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아까 여기서 곱했어야 되는 거는 얘의 허미션 컨주게이션이니까 트랜스포즈가 일어났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플러스 1이네. 예, 그러면 다시 얘는 3 더하기 0이니까 상관없고 마이너스 3 더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0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1이 나왔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0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1 여기 나왔죠. 자, 그래서 요거는 D 곱하기 U 대거가 된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 U까지 곱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요 앞에다가 요거를 곱하면 되니까 이제는 다시 얘를 플러스로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라고 보면은 그럼 얘는 루트 40분의 1이니까 2의 루트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곱하면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지막으로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나와서 원래 저희가 원했던 C가 그대로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D와 U를 분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D는 뭐 간단하게 생긴 모양이었고, 걔네들로 분해를 하면 이게 잘 된다는 거는 보였습니다. 뭐 혹시 모르니까 D를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드리면은, D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루트 10분의 3, 0, 0, 1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뭐를 보이려고 하냐면, 자, 우리가 원래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형태로 시작을 했었냐면, 얘가 사실은 C sub ij, 원래 아까 여기 썼던 전체 시계 그거에 뭐 ij를 인덱스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애였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C라는 애가 요런 세 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들을 각각의 요 매트릭스들의 행과 열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의 곱과 합으로 나타내면은 얘들이 어떻게 나타내면, 뭐 이거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A라는 매트릭스가 B랑 C라는 매트릭스로 나타났으면은, 그러면 요 A라는 매트릭스의 ij번째 컴포넌트는, 이거는 필요 없죠. 이거는 그냥 제가 계산 확인하기 위해서 쓴 거였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시그마 K 인덱스가 쭉 가고, 그 다음에 B의 I번째, K번째랑 그 다음에 C의 K번째, J번째,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는 이제 C라는 애가, C라는 매트릭스가 세 개의 행렬의 곱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얘 역시도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K와 L 인덱스로, 그러니까 왜냐면 곱이 두 번 있으니까 두 개의 인덱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렬에 IK,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얘네들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가 이거를 K를 원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K, 그 다음에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곱에 대한 인덱스니까 얘는 L, 그 다음에 U 대거의 L, J,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왜 저런 거를 분해를 했냐면, 이제 약간 재밌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어디서 나왔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행렬이 쭉 있었는데 이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I, J라는 이런 인덱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A에 대해서 I, 그 다음에 B에 대한 J 인덱스가 있었을 때 제가 얘네들을 여기서 쭉 가져왔던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CIJ를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서메이션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I, J, K, L 네 가지의 프리 베리어블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더미 베리어블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값이 들어가니까 U I, K, 그 다음에 D, K, L, 그 다음에 U 대거 L, J 나오고, 그 다음에 I, A, 요 I도 인덱스고 J도 인덱스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또 더 다르게 쓸 수 있냐면, 이제 KL 인덱스를 밖으로 빼내고, KL 인덱스를 밖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D를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보면은 I 인덱스가
얘랑 만나고 J 인덱스가 얘랑 만나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따로따로 분리해 볼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 I 인덱스에 대한 서메이션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U, I, K 그 다음에 그 요게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I,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그 J번째 인덱스의 썸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다가 J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항을 그러니까 요 값을 곱해 보면은 U 대거 L J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J B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보이죠? 자, 그러면 이게 약간 우리가 원래 원했던 형태랑 좀 비슷해졌나요? 제가 아까 원래 원했던 게 뭐였냐면 잠시만요. 예, 지금 저희가 원래 원했던 거는 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요거 자체가 지금 대각행렬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뭐 인덱스 다 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값이 같을 때만 요 서메이션의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다르게 쓴다면은 얘의 서메이션은 결국에는 DK,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J도 항상 이게 J가 아니라 L이 나타났던 애도 결국에는 K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뭘 나타내냐면은 아까 보면은 이 어떤 새로운 베이시스로 저희가 돌렸을 때 그때 새로운 베이시스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이 되고 얘 역시도 새로운 베이시스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인 거는 일종의 잠깐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더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제가 원래 이렇게 임의의 두 가지 인덱스가 모든 조합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서메이션에서 제가 하나의 인덱스로만 합의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서메이션이 자체적으로 있지만 여기도 같은 인덱스를 쓰고 여기도 같은 인덱스를 쓰는 이런 애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어떤 형태랑 비슷해졌냐면 저희가 아까도 요거 얘기할 때 모든 네 가지 가능성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건 뭐냐면 1은 1과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2라는 벡터는 그러니까 2라는 베이시스 벡터는 2라는 베이시스 벡터랑만 매칭이 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얘를 좀 일반적으로 써보려면 K라는 인덱스에 대해서 A에 대한 K번째 애랑 그 다음에 B에 대한 마찬가지로 같은 인덱스를 가진 이런 애들의 합으로 그리고 요 앞에 뭔가 개수가 붙겠죠? K에 따른 뭔가 다른 여기도 무슨 개수가 있었을 테니까 요런 형태의 서메이션으로 바꾸고 싶다는 건데 지금 거의 그 모양이 됐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얘들을 이런 애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를 이런 애라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서메이션 형태가 하나는 우리가 찾았던 요 그러니까 유니테리 매트릭스의 인덱스가 어떤 형태로 곱해지냐면 서메이션 i하고 우리가 찾았던 요 인덱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일 거는 요거에 대해서 얘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의 인덱스가 그러니까 요렇게 i가 여기 매칭돼서 요거에 대한 서메이션이 돌아가는 거고 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았던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유니터리 매트릭스의 걔의 허미션 컨주게이션에 이제 K, J, 그 다음에 J가 이 뒤에 있는 애한테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J가, 그러니까 얘랑은 컬럼 인덱스가 서메이션 된 거고 여기는 로우 인덱스가 서메이션 된 거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일 건 뭐냐면 얘 역시도 이렇게 해주면은 그 새로운 그 K가 1, 그 다음에 K가 2 이런 식으로 된 이런 서로 직교 오소노멀한 그런 베이시스로 얘네들이 다 매핑이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K가 뭐 1인 그리고 뭐 얘를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하면 K가 2'인 이런 애들로 서로 오소고널한 그 베이시스 벡터로 다 매핑이 된다는 걸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을 좀 전환을 시키면요. 자, 여기 있는 그 U라는 매트릭스는 앞에서 정의했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U라는 오퍼레이터를 먼저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U라는 매트릭스를 얘에 대한 그 오리지널 베이시스에 대한 매트릭스 레프리젠테이션을 정의했을 때 얘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간다. 그리고 그게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가지고 찾았던 애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낸 행렬의 형태가 있는데 요 행렬에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이 그 인덱스 각각이 그러니까 여기는 오리지널 베이시스죠. 원래 베이시스. 그 베이시스에다가 이렇게 찾아낸 매트릭스의 I, K 번째, 그러니까 I 행 K 열의 값을 곱해서 걔네들을 I를 계속 돌아가면서 해서 모든 I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한 거가 어떤 베이시스로 매핑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말은 되게 복잡했는데 자, 여기에 있는 건 결국엔 딴 게 아니라 요거 하나의 값이잖아요? 그 값은 근데 아까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그 얘의 IJ 번째 컴포넌트는 I랑 오리지널 베이시스 I랑 그러니까 오리지널 베이시스의 I 번째 벡터랑 그 다음에 새로운 베이시스의 J 번째 벡터의 내적이라는 얘기고 그럼 결국에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IK니까 이제 얘가 형태가 그 오리지널 베이시스의 I 번째 벡터랑 새로운 베이시스의 K 번째 벡터의 그러니까 내적이 이렇게 곱해진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서메이션이 누구에 대해서 되냐면 I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I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쭉 하잖아요. 자, 이거 무슨 모양이죠? completeness relation. 그래서 얘는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애는 우리가 그 새로 찾고자 했던 아까 여기 있었던 그 새로운 베이시스 있죠? 걔네들로 다 K 인덱스에 따라서 매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무조건 지금 저희가 아이겐 벡터로 시작을 했으니까 얘들은 서로 다 직교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렇게 찾아낸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된 애들은 서로 오소노멀한 그런 베이시스가 된다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약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또 다르게 써보면은 그러면 기존의 그러니까 오리지널 베이시스 벡터 I 번째 벡터는 거꾸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얘들로 나타내 보면은 그럼 요렇게 또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얘는 요 벡터들로 다시 나타내려면 제가 여기다가 아이덴티티를 다시 곱해도 상관없죠. 근데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그전에는 저기 오리지널 베이시스의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을 했는데 어차피 얘네들도 컴플리트 베이시스니까 걔네들로 새로운 그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을 적을 수 있고 그래서 걔네들을 여기다 적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서메이션이 쭉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했던 잠시만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 J라는 애가 어디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로 다시 쓸 수 있냐면 저희가 여기 있는 정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베이시스인데 요 새로운 베이시스는 다시 원래 베이시스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를 지금 그 여기는 캣인데 여기는 브라 형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니면 요거 전체를 요 앞에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치환을 하는데 대신에 얘에 대한 그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얘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서메이션을 여기 같은 경우에 i로 했지만 이제는 그냥 어차피 더미 인덱스니까 k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요 캣을 브라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모든 개수들에 대해서는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요 값이 결국에 뭐냐면 요게 크로네커 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KI가 서로 내적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모든 K가 I로 여기 나타냈던 모든 K 인덱스가 I로 치환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이게 잘못됐네요. 여기가 K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J가 아니라 IK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K 인덱스가 다 I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아까는 컴플렉스 컨주게이션만 됐었는데 제가 이제 요거에 인덱스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얘에 대해서도 안에 있는 애를 트랜스포즈를 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래 있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더하기 여기 제가 인덱스의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적용한 트랜스포즈가 적용돼서 결국에는 얘는 허미션 컨주게이션이라는 건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더하기 트랜스포즈였죠. 그래서 제가 요 결과를 그러니까 요거의 결과를 그냥 요렇게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뒤에서 다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약간 모양을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제가 여기다 적었던 요런 애가 결국에 얘네들은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로 매핑이 된다는 걸 보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맷이 약간 좀 다른 애가 있었죠. 얘 역시도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로 다 매핑이 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앞에서 정의했던 요 U라는 유니테리 오퍼레이터를 걔네들한테 다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하는 거. 이거는 허미션 컨주게이션은 아니고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일일이 컴플렉스 컨주게이션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바뀌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새로운 어떤 매트릭스를 정의하면은 V라는 매트릭스를 정의하면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V라는 애한테 제가 만약에 허미션 그러면 제가 뭘 보이고 싶냐면 이렇게 정의된 새로운 V라는 매트릭스 역시도 여전히 유니테리 매트릭스라는 걸 보일 겁니다. 근데 그 증명은 되게 간단한 게 저희가 어떤 애가 유니테리 매트릭스라는 걸 보이려면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한 애를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제가 요거를 V라는 애를 U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한 걸로 정의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V에 대한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취하면은 그러면은 요거 전체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더하기 트랜스포즈인데 이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한 번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트랜스포즈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원래 U라는 게 유니테리 트랜스폼인 걸 유니테리 매트릭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유니테리 매트릭스의 원래 정의인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곱하면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 이거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취하는 걸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전체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하면은 이쪽도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해야 되는데 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어차피 1111 아니면 000밖에 없기 때문에 걔한테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해봤자 그냥 똑같겠죠? 그래서 얘한테 전체적으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한 거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똑같다는 거고 근데 다시 이걸 살펴보면은
이거는 어차피 두 개의 숫자들의 곱이니까, 곱과 합이니까 그 얘기는 다 계산한 다음에 전체적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해주는 거나 각각의 개별 매트릭스에서 얘에 대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해주고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도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곱하는 거는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요거는 U 스타가 될 거고 얘는 이미 허미션 컨주게이션이 된 애한테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만 남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 정의가 얘는 V라고 우리가 정의했고 얘는 아까 여기서 정의에서 V의 허미션 컨주게이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V 곱하기 자기 자신의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곱하면은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된 새로운 매트릭스 V도 여전히 유니테리 매트릭스라는 걸 저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여기 적었던 요 데피니션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새로운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한 거죠. 왜냐면 아까 제가 요 앞에 거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냐면 요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했던 유니테리 매트릭스에다가 얘랑 곱하는데 그 행에 대한 인덱스가 여기 있는 오리지널 베이시스랑 다 곱해지는 형태였다면 얘는 약간 다른 게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그 유니테리 매트릭스의 허미션 컨주게이션에 대해서 열에 대한 인덱스랑 그 다음에 얘를 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거를 다시 저희가 요렇게 재정의함으로써 그 여기 보면은 요거 자체가 여기 허미션 컨주게이션이 다시 얘기하면 다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더하기 트랜스포즈인데 여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그러니까 U에 대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다시 하면 그건 V가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없애주려면 그냥 V로 해주려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두 개의 인덱스가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런 형태가 결국엔 뭐랑 똑같았냐면 얘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얘도 U도 유니테리였고 V도 제가 여기서 유니테리라는 걸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된 애 역시도 여전히 서로 오소노멀할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오소노멀하는 것까지는 증명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 얻어낸 요 새로운 베이시스 있잖아요. 요 베이시스랑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다르겠죠. 근데 그러니까 요런 애들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그 오리지널 베이시스를 다시 얘네들로 쓰려면 어떻게 할지를 보면은 아까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은 식으로 쭉 전개를 해보면은 요런 형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요 결론을 다시 한번 좀 활용해서 제가 지금까지 하려는 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거는 요 결과를 가지고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 그러니까 앞에서 얻었던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찾아낸 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에 그러니까 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로마자 1, 2 이런 애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우선 일단 요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요게 A라는 큐빗에 대한 아니면 A라는 입자에 대한 첫 번째 새로운 베이시스니까 새로운 베이시스의 첫 번째 벡터니까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결국엔 이게 K라는 게 1일 때인 거죠. 자, K가 1일 때 결국에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오리지널 베이시스의 첫 번째 벡터, 그 다음에 오리지널 베이시스의 두 번째 벡터 앞에 어떤 애들이 곱해져야 되냐면 요게 결국에는 K가 1일 때 이제 요 인덱스가 1, 2씩 하나씩, 그러니까 I라는 인덱스가 하나씩 1, 2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뒤에 게 열에 대한 그 인덱스고 요게 행에 대한 인덱스니까 결국에는 얘는
1열에 컴포넌트를 다 꺼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1열은 여기에 있는 거고 요 값들이 하나씩 여기에 곱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이 여기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여기 곱해질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쭉 따져보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저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더하기 이젠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요거에 대한 또 다른 룰이 뭐였냐면 아까 저기 여기서 얻었던 결론이 뭐였냐면 오리지널 베이시스는 이렇게 새로 찾아낸 요 베이시스 아니면 요 베이시스로 다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냐면 J는 1의 N 그 다음에 U 대거의 JI 번째 J라고 됐죠. 자, 그래서 얘의 U 대거를 계산해 보면 U 대거는 결국엔 트랜스포즈 하는 거니까 이건 거죠. 그리고 원래는 얘들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까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들은 리얼이기 때문에 그냥 큰 차이 없이 그냥 순서만 바뀐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또 다르게 나타내면은 요 1A라는 애는 얘네들을 새로 찾아낸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요 관계에 의하면 요거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냐면 요 U 대거한 애를 이제 인덱스를 마찬가지로 열에 그러니까 요 i가 열에 해당되니까 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요거를 리버스 그러니까 트랜스폼을 역으로 하는 거를 뭐 역행렬 구해도 되지만 그냥 요걸 보고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걸 보고 하면은 그러면 얘는 1a 그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2a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2a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이거를 열에서 가져왔어야 됐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열이니까 플러스겠네요. 예,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져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a 요 두 번째 열에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얘는 대거에서 가져야 되니까 그다음에 요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으려는 거는 두 번째 이 B에 대해서 구할 겁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약간 인덱스 형태가 달라졌죠. 그래서 요번에는 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행에서 하나씩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얘를 B에 대한 애를 I'이라고 하면은 얘는 다시 여기를 보면은 대거에서 이제 인덱스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열에 대한 인덱스가 바뀔 때마다 이 첫 번째 열에 대해 그러니까 첫 번째 행 그러니까 이 K라는 애가 그러니까 K라는 애가 1일 때 그러니까 K라는 애가 1일 때 그러면 이게 행은 고정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열에 있는 애를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순서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1B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B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라임 B는 얘는 여기서 요 두 번째 행에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역으로 구해보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역은 아까 우리가 또 여기서 구했던 거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요 관계를 다시 적용해보면 요 관계를 다시 적어보면 1은 L 이퀄 1부터 n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유니터리 U에 대해서 IL이죠. 이렇게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여기 요거 틀린 거를 잠깐 좀 수정을 하고 계속 할게요. 인덱스 저기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B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써보면은 1B는 이제는 여기 보면은 요게 1일 때 U에 대해서 U에서 가져와야 되고 얘가 1일 때는 첫 번째 행에서 요걸 쭉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1B 더하기 2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2B에 대해서는 자, 요번엔 두 번째 행에서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이걸 굳이 막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스테이트에다 얘네들을 다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얻었고, 그 다음에 원래 스테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았죠. 자, 요 스테이트였는데 지금 저희가 쭉 찾아냈던 결과들이 이거죠. 요런 결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벡터들을 쫙 했더니 마지막에 요거를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4개의 항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얘네들은 모든 가능한 조합, 그러니까 첫 번째 A라는 그 양자 시스템과 B라는 양자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각각의 베이시스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쭉 다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시스템의 첫 번째 베이시스 벡터는 두 번째 시스템의 두 번째 시스템의 첫 번째 베이시스 벡터에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스템의 두 번째 베이시스는 두 번째 시스템에서도 두 번째 베이시스에만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계속 같이 가서 곱해지는 항들만 남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해왔는데 정말로 이런 항이 이런 베이시스를 적용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걸 적어보면은 이제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네. 계산을 다 했으니. 자, 이건 뭐 수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나와야 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부분은 당연하긴 한데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스테이트가 이거였죠? 그 다음에 이거였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요걸 왜 이렇게 굳이 막 표현했냐면 얘네들한테 다 대입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쫙 대입을 시켜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요 앞에 요 개수는 어차피 일단은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1A, 1B를 하나씩 다 여기 있는 애들 다 치환할 거거든요. 근데 1A랑 1B를 치환을 하면은 요 앞에 어차피 루트 2분의 1은 하나씩 곱해져 있으니까 다 곱하면은 그냥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여기다 앞에다 끌어내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는 애가 뭐냐면 여기 1A가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2A가 되는 거고 1 더하기 2, 그 다음에 1B는 여전히 여기서 오니까 마찬가지로 A 더하기 2B가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얘를 약간 좀 정리해서 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 항을 그냥 같이 계산을 해버리면 그럼 1a는 이렇게 어차피 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얘로 보면은 얘가 2씩 더해진 거였는데 근데 그 마이너스 2b를 보면은 2b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마이너스 1b 그 다음에 그 플러스 2b니까 그러면 얘는 그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얘가 3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더해서 3이 되고 얘는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요 뒤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은 요거를 이 a를 일단 얘처럼 전개하기 전에 먼저 요 뒤에 거만 먼저 해보면은 그 마이너스 1b니까 여기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1b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다 되면은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요 뒤에다가 쭉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됐고 그 다음에 요게 2를 또 여기다 쭉 그러니까 얘 공통으로 묶었으니까 얘를 여기다 곱하면은 여기다 플러스 2씩 곱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다 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죠. 요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쭉 또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굳이 요거를 먼저 전개할 게 아니라 나중에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네요. 다시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얘를 얘가 원래 여기서 왔었던 애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요거 전체는 요거 1a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a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먼저 묶을 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a에 대한 a가 아니죠. b죠. 요게 b고 그래서 b에 대한 1항을 먼저 쫙 묶고 보면은 얘는 요게 1a니까 1a 그 다음에 근데 요 앞에 원래 3이 있었죠. 그러니까 3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2a가 되죠. 그리고 더하기 이제 요 뒤에 거는 2b로 묶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거랑 요거를 합쳐가지고 여기다 썼던 거고 이제 요거가 여기다 곱해지는 걸 해야죠. 그래서 얘는 그냥 플러스니까 1a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1a죠. 그 다음에 이거죠. 죄송합니다. 1a죠. 1a가 됐고 그 다음 얘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a가 됐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다 된 게 자, 요거는 오리지널 원래 베이시스 1 빼기 2 이게 뭐냐면은 원래 베이시스 1 빼기 2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부분을 여기다 적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여기다 3배가 돼 있고 근데 요거가 여기 들어갈 테니까 얘는 전체적으로는 3 곱하기 스퀘어 루트 오브 2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간 거 그 다음에 여기 3 하고 난 다음에 얘가 1a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b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a 더하기 2b는 요거는 요 밑에 해당되겠죠. 요거 두 개 더해진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앞으로 갈 거고
여기는 뭐 얘처럼 3 같은 애가 없으니까 여기다 더하기 스퀘어 루트 오브 2 그 다음에 2a 곱하기 그러니까 텐서 프로덕트 그 다음에 2b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래서 뭐 지워줄 거 지워주면은 요거 스퀘어 루트 오브 2는 다 공통이니까 여기서 지워주면은 5 정도 되고 얘가 이 정도가 되겠네요. 뭐가 약간 노멀라이즈해서 뭐가 빠졌나? 네. 그래서 약간 그 노멀라이즈해서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시만요. 여기서 잘못됐네요. 예, 여기 보면은 제가 원래 여기다 2를 가져왔던 이유가 얘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전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이 루트 2분의 1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루트 2분의 1을 다 그냥 미리 빼서 여기다 했는데 근데 중간에 제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얘를 그대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곱해졌던 게 루트 2분의 2, 그러니까 그냥 루트 2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루트 2만 나타났어야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얘가 맞죠? 그러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10이고 얘 제곱은 10이니까 예, 그러면 노멀라이즈가 됐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원하던 폼이 진짜 나왔습니다. 지금 되게 좀 긴 시간을 해가지고 전개를 해가지고 좀 지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처음에는 저희가 이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C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를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요 코에피션트들만 이루어진 어떤 행렬을 만들어냈었죠. 근데 그 행렬에 대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게 뭐였냐면 이 행렬 C라는 애를 U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 그 다음에 얘 요런 애로 전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다이아고널만 남게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남는 그런 행렬의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변환하는데 저희가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온 스테이트는 새로 정의된 요런 베이시스들에 대해서 걔네들의 그냥 1번은 1번, 그 다음에 2번 벡터는 2번 벡터끼리만 합쳐지는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 사용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자, 여기서 사실 제가 트릭을 썼던 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이거 잡을 때 그냥 아까 뭐 예를 들면 얘 빼고 아니면은 아무거나 빼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허미션이 되는 그런 종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이런 분해가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일부러 C라는 형태를 허미션을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어떤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여기 제가 이런 약간 타원형의 그림을 그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허미션 오퍼레이터 하나가 주어졌어요. 예, 이제 얘들 다 지워도 되겠죠? 자, 허미션 오퍼레이터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허미션 오퍼레이터 하나를 주어주면은, 자, 허미션 오퍼레이터 하나가 주어지면은, 그럼 얘에 대해서 저희가 막 베이시스, 아이겐 벡터를 막 구하잖아요? 예, 뭐 이런 애를 구하면은, 그럼 얘가 막 이렇게 제가 다르게 쓸게요. 자, 뭐 첫 번째 베이시스를 구하면은, 그러면 첫 번째 아이겐 밸류를 가진 뭐 이런 애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같은 허미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두 번째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은 두 번째 아이겐 벡터에 대한 이런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이런 애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 수도 있냐면 임의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임의의 벡터 V가 주어졌을 때 얘를 항상 요런 얘네들의 아이겐 벡터로 쭉 구한 다음에 그러면 얘가 어떤 코에피션트 1, 코에피션트 2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가 실제 요거를 적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얘한테 적용하면은 실제 여기서 그러니까 요 V라는 벡터에다 H라는 오퍼레이터를 곱하면은 그럼 얘는 C1 V 아니죠. 예. 람다1 C1 1 그다음에 람다2 C2 이렇게 곱해진 형태잖아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 V를 나타내는 이 베이시스는 원래는 아무거나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V라는 벡터가 이렇게 하나 주어졌는데 얘를 어떤 베이시스로 분해를 할 거냐. 예를 들면은 이런 베이시스로 분해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완전히 다른 뭐 요런 베이시스로 분해를 할 거냐 이런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어떤 베이시스를 선택하면 좋냐를 봤을 때 요 결론을 보면은 어떻게든 요 주어진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들을 찾아서 아이겐 벡터가 나타내는 제일 좋은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베이시스 예를 들면 뭐 이런 베이시스라고 할까요? 이런 베이시스를 찾아가지고 얘들의 컴포넌트 C1, C2를 찾으면은 그러면은 요 변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C1에 해당하는 애는 거기다가 람다1이 곱해진 이런 새로운 벡터로 그러니까 요 컴포넌트는 C1, 람다1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C2에 해당되는 값은 C2, 람다2만큼 해가지고 새롭게 이 축으로 쭉 늘어날 겁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나타낸 거를 이런 식으로 타원으로 나타냈는데 자, 지금 이거랑 요 결과를 비교해보면 딴 게 아니라 결국엔 저희가 원한 게 일부러 이렇게 그 아이겐 벡터들로만 이루어진 베이시스를 어떻게든 찾아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요 결과들이 쭉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어떤 그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의 그 유니터리 트랜스폼이 가능한 그 베이시스로 쫙 분해하면 되길 좋은데 문제는 일반적인 양자 상태는 저렇게 주어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경우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2, 1 같은 요런 항이 없고 요런 나머지 세 개로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얘를 제가 이런 행렬 형태로 적어보면은 다음 같은 형태 됩니다. 자, 얘는 허미션 아니죠. 허미션은 자기 자신의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랑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걔가 그 자기 자신과 같아야 되는데 얘는 이미 서로 하나는 0, 하나는 1이기 때문에 서로 바꾸는 순간 완전히 딴 애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이거를 왜 자꾸 인탱글먼트냐 아닌지를 지금 구별하는 이유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너무 이걸 한 시간짜리 강의를 너무 오래 녹화한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중간에 끊고 다시 계속 녹화를 하는 게 아마 보는 분들 입장에서 좀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그러니까 요 논의를 그 다음 강의에서 계속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